코너는 영화 들려주는 남자 시간입니다. 때때로 한 가족은요, 어떠한 시대 혹은 하나의 나라를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 미국의 현재에 대해서 아마도 이 영화가 등장했을 당시에는 그 가족을 은유로 해서 표현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Don't interrupt me, honey. 아메리칸 뷰티입니다. 이 아메리칸 뷰티는 1999년에 개봉을 하게 되면서 2000년 아카데미에서는 8개 부분 후보, 또 57회 골든글러브에서는 감독상과 작품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그해 가장 문제작이었던 영화가 바로 이 영화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당시에 샘 맨더스는 그래봤자 이 영화가 데뷔작인 그런 신인 감독이었는데 이 영화를 통해서 감독상, 작품상 전부 다 받으면서 그렇죠. 그야말로 센세이셔널한 그런 데뷔를 했죠. 사실 이 영화에 대한 시나리오는 몇 년 전부터 헐리우드에서 돌아다녔는데 아무도 선뜻 이 시나리오를 영화하려는 생각을 못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스티븐 스필버그만이 이 영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 연출을 연극을 연출하고 있던 샘 맨더스에게 넘겼다고 하니까 글쎄요. 이 우연한 걸작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미 준비되어 있던 작품과 연출가의 만남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참 스필버그도 인물은 인물이에요. This is my street. This is my life. My name is Lester Burnham. Jane, honey, are you trying to look unattractive? 자, 영화 시작하게 되면요. 그저그런 하루의 시작과 따분한 직장 생활이 이어지는데 바로 케빈 스페이시가 연기하는 레스터라는 인물이 바로 이 가족의 가장이죠. Both my wife and daughter think I'm this gigantic loser. And they're right. 자, 영화에서 첫 곡, 가장 의미 있는 첫 번째 음악이 등장하는 장면은 이 레스터의 가족이 저녁 식사를 하는 장면입니다. Do we always have to listen to this elevator music? 무난한 아빠인 레스터는 말꼬리가 흐리면서 마지못해 식사를 하는 장면이 이어지게 되죠. 바로 이 장면에 등장하는 음악이 패기리의 발리 하임. So, Janie, how was school? It was okay. 사실 미국의 젊은 세대와 어떤 기성세대를 첫 번째로 나눴던 것이 아마도 여성 가수 쪽으로 본다면 이 패기리가 그 기성세대 쪽에서 가장 상징적인 인물로서 거론됐던 그런 아티스트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 식사 장면에서 패기리의 음악을 듣고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바로 그 신구의 갈등, 아버지와 딸의 어떤 그 극복되지 않는 어떤 취향과 그 시간의 차이 같은 것을 음악으로서 가장 효과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이 음악의 작곡가가 바로 리차드 로저스라는 인물인데, 이 식사 장면에 등장하는 음악이잖아요. 리차드 로저스도 식사 중에 이 음악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아, 그래요? 네. 묘한 우연일 수도 있는데, 네. 샘 맨더스가 그런 일화까지 알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어찌됐건, 이, 음악에 얽혀있는 그 작곡의 비화를 듣게 되면, 네. 이 장면이 조금은 더 재미있게 보여지는 그런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Well, what makes you so sure she wants Of course not. She doesn't want us to know how important this is to her. Now for your halftime entertainment. 그런데 이 아빠인 레스터는요, 딸 제인의 친구인 안젤라를 우연히 보게 되고, 그만 이성을 잃고 그 딸의 친구에게 홀딱 반해버립니다. 그렇습니다. 아마도 이 아메리칸 뷰티라는 영화에서 등장하는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 바로 이 아빠인 레스터가 이 딸 제인의 친구인 안젤라를 보고 그 반한 나머지 일종의 그 상상이죠. 상상이자 환상을 보는 그 장면이 있는데 이 장면이 가장 인상적이지 않았나는 생각을 하게 돼요. They're home. Quick, let's go up to my room. I should say hi to your dad. Nice suit. I love root beer, don't you? Hey. Hi, Mom. Hi. Remember Angela? Yes, of course. I forgot to tell you, she's gonna spend the night. Is that okay? Sorry about my dad. But to me, he's just
Too embarrassing to live. Well, your mom's the one who's embarrassing. What a phony. But Dad's actually kind of cute. Shut up. He is. If he just worked out a little, he'd be hot. 자, 이때부터 레스트의 변신이 시작이 됩니다. 딸과 친구의 대화를 우연히 엿듣고는 갑자기 운동을 시작하게 되죠. 이때 아내가 와서 한마디 거들게 되는 장면이 있죠. 바로 배경으로 흐른 노래가 밥 딜런의 All Along the Watchtower라는. What the hell do you think you're doing? Uh-oh. Mom's mad. Bench presses. I'm going to wail on my pecs, and then I'm going to do my back. Lester, you have such hostility in you! You mind? I'm trying to work out here. Unless you want to spot me. Lester, you will not get away with this. You can be sure of that. That's what you. 이 밥 딜런이 만든 곡인데요. 1967년작 존 웨슬리 하딘이라는 앨범에 수록된 곡이요. 하지만 이 곡은 사실 원곡인 밥 딜런의 버전보다는 기타리스트인 지미 핸드릭스에 의해서 그 리메이크된 버전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자, 이 레스터가 자신의 딸의 친구에게 일종의 그 욕망을 품게 되는 이 순간 아내 캐롤린도 또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게 되죠. Carolyn. 바로 자신이 선망하고 존경하는 부동산 대리인과 이제 바람이 나게 되는데 업계 선배죠. 그렇죠? In New York. She's moving there. Yes, we are splitting up. 하지만 이 사실을 전혀 모르는 레슬러는 새로운 삶의 어떤 의욕을 느끼면서 자신의 차를 타가면서 카 오디에서 나오는 노래 한 곡을 따라 부르게 되죠. 쾌락해가는 또는 그 변질돼가는 미국의 가치를 이 아메리칸 우먼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등장한 데스 후의 그 가사가 굉장히 인상적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곡이기도 합니다. 네. 네, 이 영화에서는 물론 이 레스터가 좋아하는 그 새로 좋아하게 된 것은 딸의 친구인 어처구니 없게도 안젤라라는 아이고, 그 안젤라로 생각할 때 상상할 때 항상 떠오르게 되는 건 장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메리칸 뷰티 하면 장미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건 안젤라인데 사실 이 영화를 보시면 부인인 캐롤린, 지금은 완전히 마음이 떠나가게 된 캐롤린도 장미로 상징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캐롤린이 영화 속에서 등장하는 첫 장면을 보시게 되면 정원에서 장미를 다듬으면서 등장을 해요. That's my wife, Carolyn. Is her gardening clogs? That's not an accident. 그리고 캐롤린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마지막 장면은 장밋빛 옷을 입고 옷장에서 몸을 돌리고 통곡을 하는 장면이거든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상 캐롤린은 과거에 안젤라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메리칸 뷰티든 아메리칸 드림이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얼마나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고 퇴락해가는 가치인가라는 것을 이런 그 관계를 통해서 영화가 보여주고 있죠. 자, 레스터는 책임감이 최소인 일을 하고 싶다며 패스트푸드점에 취직을 하게 되죠. I'd like to fill out an application. 자, 이때부터 레스터와 캐롤린은 서로의 삶에 대한 관심들을 조금씩 더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은 완전히 한 집에 사는 전혀 다른 두 사람, 부부의 관계가 거의 끝난 그런 파국을 향해서 치닫게 됩니다. Janie, today I quit my job. And then I told my boss to go f*** himself, and then I blackmailed him for almost $60,000. Pass the asparagus. Your father seems to think this kind of behavior is something to be proud of. Lose it. It's not like, whoops, where'd my job go? I quit! Someone pass the asparagus. And I want to thank you for putting me under the added pressure of being the sole breadwinner now. Yeah, let's bring in the laugh meter and see how loud it gets on that one. You know. 바로 이 장면 속에 등장하는 음악이 있는데요. 바비 달린의 Don't Rain on My Parade라는 곡이에요. Someone takes a spill, it's me and not you. Don't bring around a cloud to rain on my parade. 바비 달린 역시 미국의 가수 겸 배우고 또 50년대, 60년대 전성기를 구가한 그런 뮤지션이에요. 1999년에 나온 작품인데 영화 속에 등장하고 있는 거의 모든 곡들이 50년대, 60년대, 70년대라는 과거 속에 머물고 있다는 것.
이것 역시도 감독이 그 영화를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예가 아닐까 생각하게 돼요. 1960년대 이전에 락 음악의 인기가 본격적으로 도래하기 전에 그때 노래들이네요. 또 지금 들으니까. 사실 6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는 어떤 베트남전에 대한 반전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70년대 히피 문화를 통해서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가 완전히 갈라선 그런 이제 첫 번째 시기가 이제 도래하게 되는데 그 이전의 시대 아버지의 가치와 아이들의 가치가 거의 흡사했던 40년대와 50년대의 음악들이 주로 중점적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 영화 속에서의 메시지를 좀 더 강화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이미 갈 때까지 가버린 레스터 가족은 이제 잠정 해체의 위기를 겪게 되죠. You look great. The whole house. To ourselves. Lester, you're gonna spill beer on the couch. So what? It's just a couch. This is a $4,000 sofa. It's just a couch! Well, honey, that's just nuts. I'm only trying to help you. 자, 그리고 이 영화는 이제 파국을 향해서 치닫게 되는데 오늘이 바로 죽는 날이라는 레스터의 나레이션이 흘러나오면서 이 조경하는 레스터의 모습이 한국의 음악과 함께 보여지게 됩니다. The day you die. Try to find the key to 50 million fables. They call me the seeker. 파국을 맞이하게 될 불행한 전조가 바로 음악을 통해서 관객들에게 충분히 설명이 되고 있는 거죠. 미국의 어쩔 수 없는 현재 현실을 반영한 영화. 역설적이게도 아메리칸 뷰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영화가 보여주는 것은 진실한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이미 쇠락해버린 가치들 그리고 과거의 아름다움을 그리워하는 감독의 메시지를 통해서 아메리칸 뷰티는 세기 말에 어떤 암울함을 가지고 있던 미국이라는 나라를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